노터치 세차기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현재 있는데 5세대를 했는데 앞으로 더 좋은 기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면 구독, 좋아요.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면 채널 추천 안 함?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세대 노터치 세차기는 10년 됐으니까요. 돌아보면, 시점에서 보면 저거 차도 안 닦이는데 이런 게 많아요. 저거 멀리서 물 쏘는데, 드라이 기계도 없는데, 블로어도 없는데, 뭐 5세대 휠브러쉬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막 이렇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거는 혁신이었어요. 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들 셀프 세차장에서 총 들고 추운데 손 호호 불고 더운데 땀 흘리면서 물 손으로 막 뿌리고 막 운동화 다 젖고 이럴 때, 그때 물을 대신 뿌려주는, 거품을 대신 뿌려주는 1세대 노터치 세차기가 나온 거예요, 저압으로.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서 한 7,000원, 8,000원, 좀 많이 쓰는 분은 10,000원 정도 쓰고 계셨던 분들이, 운동화 젖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는 여자분들이 고압건 들고 있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세차할 때 더운 거 싫어했던 분들이 1명, 2명 가기 시작한 거죠. 그 흐름을 어떤 프론티어가 읽은 거죠. 그리고서 그 사람이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뒤처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의 혁명의 느낌으로 매장을 낸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의 사업 마인드예요. 그때 전국에 1세대 노터치 세차기로 사업하는 분이 한 20분 계셨나? 초창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엔 좀 많이 생겨. 20분 계셨나? 그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땅 샀어요, 그분들. 기술과 시기와 이거 구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2년 동안, 그때 그냥 노다지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노다지였어요. 그리고 2세대가 조금 더 보강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2년이 더 흐른 거예요. 4년, 5년 후에 3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세대 세차기로 프론티어로 사업을 시작한 분은 5년 동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5년 동안 독점한 거예요. 이 시장을. 정말 몇 안 되는, 그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기계들이 돌고 있으면서 현금을 만들고 있죠. 물론 이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이제 재미없어요. 이제 망했어. 너무 세차장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맞는 말씀이. 근데 그 사업한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그리고 독점을 5년 했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엄청 재밌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5년 동안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던 거지 돈을 못 번 건 아니죠. 자, 10년을 썸을 해보면 오늘들은 이제는 망했어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입장은 2세대 노터치 세차기로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3세대 노터치 세차기, 여기서부터 고압이 출현을 했다고 했죠. 이분들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 5년 전쯤 됐어요. 지금으로 5년 전이에요. 이때 이분들도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주목받으면서 장사진이었는지, 그때 유행하던 단어가 그거예요. 노터치 세차장을 하려면 대도로에 하면 안 된다. 이유는 노터치 세차장은 민원이 제일 힘들다. 이 민원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음 민원 이런 거 아니에요. 노터치 세차장은 소음 민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대기줄이 저 끝으로 가서 코너 돌아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노터치 세차장에 차를 닦으려면 2시간씩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장사진 줄이 거의 매일, 자, 이거 다 짭짤하게 맛보신 분들이 지금 3세대 노터치 세차기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지금 5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전에. 그러면서 그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노터치 세차장 해봐야지라고 생각한 분들이 4년 전에 오픈을 많이 했고 3년 전에 오픈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줄 서잖아요. 3세대 노터치 세차장도 지금도 줄 서잖아요. 물론 5년 전만큼 줄은 짧아졌겠죠. 근데 요새도 줄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1, 2세대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그 시기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그때 사업하는 게 옳은 판단이었다. 자, 이제 4세대로 넘어올게요. 4세대에서는 3세대보다 세척력이 좀 더 좋은 거에 집중했고 앞뒤를 커버할 수 있는 근접 고압수였다고 했잖아요. 여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 자, 근데 5세대 지금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세대는 천장에 붙어있던 게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세척령 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그래서 요번 변화는 어떻게 보면 5세대는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천장에 1, 2, 3, 4세대는 천장에 붙어 있었는데 5세대 1, 2, 3, 4까지의 4번의 변화를 뒤집는 구조적인 변화가 왔어요. 바닥으로 내려온 거죠. 세차 기계가 굉장히 강력해진 세척력을 선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은 구조적인 변화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유심히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러면 이제 5세대 하는데 4세대가 치이잖아요. 벌써 2년밖에 나온 지 안 된 4세대가 치인다며요. 그러면 이번에 5세대가 나와도 2년 후면 또 더 좋은 기계에 치이겠네요. 네, 맞아요. 5세대도 6세대가 나오면 치일 거예요. 맞는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면 6세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맞나? 이거 아니죠. 보통 어떤 세차 기계 그 세대가 바뀌는 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 가요. 그리고 신제품 더 좋은 성능의 기계가 후발주자로 나오면 자리 잡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보통은 내 매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게 한 4년 차부터 영향을 좀, 그러니까 오픈하고 4년 차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이제 매출이 좀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매출이 더 성능 좋은 기계에 치여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는 게 낭떠러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 1, 2세대들이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도 영업하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는 매출이 많이 줄었겠죠. 이건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장 기계가 좀 구형이다라는 얘기도 장사하다 보면 많이 듣겠죠. 이것도 사실이니까. 하지만 절벽처럼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는데 더 좋은 AI 기술이 나올지 삼성 노트북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트북을 안 쓰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좋은 기계가 당연히 나오겠죠. 6세대, 5세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6세대는 지금 이제 5세대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내년, 후년쯤 되면 이제 슬슬 6세대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6세대가 과연 이 5세대가 어떠한 단점이 있고 소비자들의 어떠한 니즈가 더 생길지 6세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잡을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방향은 없으니까 5세대 뒤에 6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까지 예상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기술의 발전은 있으니까 3년 뒤에는 6세대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야죠. 자, 그때까지 돈 버는 게 낫지 않나요? 6세대를 기다려. 그러면 7세대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생각나서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나오지 않은 기술을 걱정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데 몰라서 3년 전의 기술로 백투더 퓨처를 하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지, 아직 출현하지 않은 기술을 걱정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아니다. 두 개를 구분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